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을 하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 다음 날인 모레 9일쯤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권 행보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34%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견, 유보 의견 이쪽에 보이죠? 3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19%였던 이 유보 의견 비중이 이번에는 2배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결국에는 진보나 보수 모두 의견을 유보한다라는 대답 비율이 그만큼 커진 셈이죠. 자,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이렇게 누구를 찍을지,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을 어느 쪽으로 끌고 오느냐. 이게 아마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은요, 아까 정당 지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있었잖아요. 정당 지지도 보면은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어느 정도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 그래프죠. 근데 요 그래프마저도 어찌 보면 계속해서 모든 후보를 내놓고 보는 그 숫자는 저는 의미가 조금 덜하다. 진짜 의미를 보려면은 뭐 예를 들어 오늘 어제 나왔던 양자 대결 네.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양자 대결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 바로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저기 보여주는 저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네.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것이 저런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당도 아까 얘기했던 반 이재명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구도를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과 이런 걱정이 다 함께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이번 조사에는 이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면 선고 이후의 어떤 여론은 아직은 담기지 않았다는 네. 것. 그리고 지금 여론 지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여론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내내. 그렇지만 실제로 19대 대선 때 이 개표함을 열어봤을 때는 문재인 당시 이 후보가 41% 그리고 나머지 홍준표, 안철수 후보보다는 더블 스코어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네. 거의 표 합산을 해보면 양측의 지지층들은 붙을 대로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의 싸움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지난 대선 때는 조금 더 많이 일찍 붙었다면 지금은 유보하고 있는 그런 유권자층, 유동층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일 텐데 핵심은 민생일 겁니다. 그렇지만 중도 보수의 깃발 그리고 민생 회복의 깃발을 민주당이 먼저 든 측면이 있어서 좀 우위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그림자에 대한 수습책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수준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진보 진영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비명계 주자들도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을 줄줄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달 말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지난달이었죠. 무죄를 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큰 장애물이 이제 제거된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누가 봐도 민주당 내에서는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 작은 사진들 안에 있는 다른 대선 잠룡들 오늘 조간신문의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메이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는 본인이 마라톤에서 1등은 아니지만 1등을 누가 하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글쎄요, 지금 뭐 저기에서 이제 소위 잠룡으로 표현이 되는 다른 잠재적 후보군들, 지금 오늘 이제 김두관
전 의원만 이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아직은 잠재적인데 이 과정들 속에서 어느 분들이 두각을 나타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이 지금 경선 기간이 짧으면 2주 또는 아무리 길어도 3주를 넘지 못하고 4월 30일 안에 후보를 결정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과열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라는 건 지금의 이 그 우승을 하기 위한 후보가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정해 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일정 부분 끌어주는 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할지 아니면 한 2등 전략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빠지고 난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의 나름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또 전략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페이스메이커를 찾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경쟁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페이스메이커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조국 혁신당에서는요,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대선 룰을 가지고 야권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라.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정한 새로운 다수연합이 필요합니다. 혹여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민주당만의 담장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한 이후에 야권이 단일화돼서 반드시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완전 국민 경선제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바로 민주당 당원들의 후보 선출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리당원이 130만이 넘는 권리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은 한 500만 정도 되는데 그 당원들의 후보 선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흥행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막 치열하게 다투는 게 그게 흥행인가? 조기 대선인 만큼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그래서 룰까지 바꾸면서 지금 이거 할 시간 없다. 네. 이 얘기인데 그래서 경선 기존 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독주 체제인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인 상황에서 과거의 룰로 그대로 간다? 네. 그럼 뭐 흥행 요소가 없습니다. 네. 흥행 요소 자체가. 경선의 흥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국민들께 어떤 공약과 어떤 주자들이 있는지 소개드리는 것도 유의미합니다만 이 흥행은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흥행이어야 될 겁니다. 대단히 경쟁력이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뭐 같이 주자로서 검증받았던 분들이 나오신다면 어떻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강구돼야 합니다만 지금은 내란 후유증인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이 있고 네. 조국 혁신당에서도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이 완전히 표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 수권 정당을 자임하기 때문에 물론 흥행이나 국민들께 어떤 관전 포인트를 드리는 것도 몫이겠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메시지에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일찌감치 경선 캠프도 이미 구성을 했고 여기에 또 비명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봐서 글쎄요. 비명계 주자들의 움직임이 어떨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과 민주당 경선 캠프의 윤호중 의원
포함된 부분을 얘기하다가 뭐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나중에 확인이 됐죠. 이 부분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전 대선 캠프와는 다르게 탕평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사실 한병도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박수현 의원이라든지 또 강훈식 의원이라든지 다 이재명 대표와는 약간씩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윤호중 원내대표를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박강원 원내대표하고 좀 헷갈렸어요. 네. 왜냐하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체포 동의안과 관련돼서 약간의 어떤 그런 이 협상을 했다 이런 기억이 잠깐 남아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제가 박강원 원내대표로 헷갈려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그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 내용이 확인이 돼서 그 당시에 즉각 정정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엄중한 대선 시국에 이제 접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야의 균형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더욱더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